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자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 블록투나잇은 여러분들께 지난 2019년을 돌아보며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2020년에 대한 전망으로 블록체인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다양한 시도도 이루어졌지만 아쉬운 점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다사다난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요동쳤고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는 다르게 정부의 개입과 대기업의 산업 참여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블록투나잇이 지난 2019년 국내외 블록체인 이슈를 주요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주도 블록체인 산업 육성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던 정부가 움직였었는데요. 지난해 4월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사업자 12곳을 뽑았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실사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선정된 12곳은 국가기록원, 방위사업청, 병무청, 부산시, 서울의료원,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정사업본부 전라북도, 제주시, 한국남부발전, 환경부 등입니다. 이후 7월에는 부산시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인데요. 11월 18일 기준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해 총 77건이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기준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해 총 77건이 지정됐습니다. 12월 16일에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진행주간에서는 이들의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공개됐고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는 블록체인 기술을 대기업이 주목했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지난해 6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이를 운영할 거버넌스 카운슬을 공개했는데요. 대기업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며 유저 베이스를 확보한 파트너사를 묶은 그룹입니다. LG전자, LG상사 등 LG그룹의 계열사와 아시아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게임 기업 넷마블, 안랩, SK네트워크스와 GS홈쇼핑, 한화시스템 등 27개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자결제 대행업체 PG 다날의 자회사 페이코인은 지난해 5월 암호화폐 결제망을 구축하고 요식업과 게임 산업, 문화 등 결제 영역을 넓혔습니다. 현재 교보문고와 핫트렉스를 비롯해 세븐일레븐, 도미노피자, BBQ치킨, KFC, 달콤커피 등 10,000개 이상의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암호화폐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암호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되는 추세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의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하는데요. 페이스북이 지난해 6월 스테이블 코인인 리브라 발행 계획을 공개해 이슈가 됐습니다. 기존 금융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측과 발행 가치가 있다는 측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는데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의 청문회까지 열린 리브라는 결국 발행 시기가 밀렸습니다. 이후 세계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 리서치 단체인 공적통화 및 금융기관 포럼이 공동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은행의 73%가 CBDC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화폐 전자결제를 선전과 순저 후에 시범 운용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는 2에서 3년 이내에 CBDC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일과 터키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로 정부는 규제에 대해서 손을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 속도와 세계적 움직임에서는 뒤처져 있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는 지난해 6월 21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발맞춰 재윤경, 전재수, 김병욱, 김수민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표류 중이던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미하는
데이터 3법도 연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9개 기관과 국회의원 일부도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할 법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으나 결국 내년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2019년 블록체인 업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암호화폐의 대중화와 함께 산업계의 블록체인 기술 접목이 이어지며 한층 진보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와 중국의 CBDC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출시 계획이 나오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국가 정책과 기업의 발표로 2020년 경자년인 올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에 대한 정리를 마치며 앞으로 블록체인 업계가 주목해야 할 7가지로 2020년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해 블록체인 업계의 핫 키워드인 FATF 권고안, 특근법,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DID, 중국 CBDC 등장, 리브라 런칭, 이더리움 2.0,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ETF 등 7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FATF 가이드라인 점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근법 개정안에 대한 전망입니다.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는 각종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거래소 등의 자금 세탁 방지 및 신원 인증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근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근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사업자 신고제와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부과 등이 담겼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기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기국회가 끝난 현재 임시국회에서 특근법 처리를 기대해야 합니다. 임시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오는 4월 총선 이후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요. FATF의 가이드라인 점검 시기인 올해 6월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DID가 약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DID 서비스가 상용화될 전망인데요. 국내 이동통신 3사, SK, LG, KT와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사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신원인증 서비스 이니셜은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니셜 앱을 이용하면 쉽게 증명서를 내려받아 전자계약서에 서명하고 보관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 개인이 선택적으로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화되며 연내 70여 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술 표준화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와 금융보안원은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신원 확인 DI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양사는 제각기 다른 분산 아이디 통일을 위한 업계의 가이드라인과 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기술 연구에 나섭니다. 세 번째로 화폐의 디지털 버전인 CBDC 발행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인 디지털 화폐 전자결제 DCEP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민은행은 암호화폐가 아닌 위안화의 디지털 버전이라며 투기적 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처럼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한 가치를 따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설계와 표준 제정, 기능 개발, 통합 테스트 등 모든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조만간 시범 지역을 정해 화폐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시범 지역은 선전과 수저입니다. 중국 현지 언론은 올해 초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까지 규모를 넓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DC 발행 움직임은 전 세계적입니다. 네덜란드가 2에서 3년 이내에 CBDC를 발행할 계획이고 독일과 러시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터키도 지난해 9월 2023년 전략 발표회에서 CBDC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CBDC 연구 전담 조직을 신설하면서 디지털 화폐 발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미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가 올해 등장 계획입니다. 애초 리브라는 올해 상반기까지 론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까지 발의하며 리브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미국 정부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리브라 출시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한된 기능만 탑재한 채 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마커스 리브라 공동 설립자는 단일 법정 통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이 2.0 업그레이드로 인해 POS 방식 전환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올해 초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채굴식 POW에서 지분 증명 방식인 POS로 바꾸는 과정 중 하나이며 이를 이더리움 2.0이라고 부릅니다. 채굴 난이도 폭탄을 피하고자 하드포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 확장성 해결과 지분 증명 도입을 위해 합의 계층 체인, 비컨 체인과 실제 데이터를 만드는 체인, 샤드 체인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더리움 재단은 난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지연 함수, BDF 관련 기술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 측은 올해 1분기 목표로 내걸었지만 하반기인 7월 30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스틴 드레이크 이더리움 개발자는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들의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더리움 5주년 기념일인 올해 7월 30일 출시하는 방안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올해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채굴이 계속되면 한정된 양에 따라 채굴 보상이 반감하게 되는데 이를 반감기라고 합니다. 보통 4년 주기로 이뤄지는데요. 채굴 난도와 희소성은 점차 높아지며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어 가치가 상승합니다. 통상 반감기마다 가격 변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줍니다. 2009년 1월 첫 비트코인이 생성된 이후 두 차례의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1차 반감기는 2012년 11월, 2차는 2016년 7월이었습니다. 1차 반감기 당시 보상은 50BTC에서 25BTC로 줄었습니다. 2차에는 그 절반인 12.5BTC로 감소했습니다. 다음해 5월에는 6.25BTC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모건 크릭 디지털의 창업자 제임스 윌리엄스는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이미 반감기의 가격을 미리 책정해놓고 사업을 하고 있어 반감기에 따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권위의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에도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관심은 지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의 승인을 계속 반려하며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투자 운용사 윌셔 피닉스와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 바네크, 솔리드엑스 등의 신청을 12건 이상 철회했습니다. 현재까지는 SEC는 시장 조작과 사기 행위에 대한 우려로 모든 비트코인 ETF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공동 감시 기능과 커스터디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업계는 다양한 투자 자산이 수용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들어 비트코인 ETF도 당국 승인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확률은 0.01%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시장의 규제 환경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상으로 블록체인 업계가 주목해야 할 2020년 7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019년의 정책과 각종 이슈를 통해 2020년에도 더욱더 발전하는 블록체인 업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투나잇의 권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